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두 적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동창회나 송년회, 돌잔치 등이 금지되고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예외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등이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과 또 그동안 코스피가 급격하게 올라온 데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미국에서 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는 소식, 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것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또 한편 현재 영국에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70% 이상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유럽 각국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럽 증시는 오늘 개장 직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2% 넘게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오늘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월요일에 야인세 리턴즈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2부에서도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3단계 조치에 대한 소식들 또 주말 내내 또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좀 기분 좋게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미스터 송송님 아자아자 하면서 올려주셨고 강철 쫄보님 볼빵이 TV님도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살려줘요님, 승비님, 또 공부하기님과 서당계 1년차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자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1부에서 보니까 PD님이 또 채팅창에서 열심히 또 캐리하고 계시던데 2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확진자가 900명대가 나왔죠. 1000명 이하로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1200명에 대한 이야기,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2.5단계보다도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박준현 운용형님 사실상 거의 3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조치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사실상 3단계라고 하지만 또 3단계보다 또 더 강한 뭐 조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뭐 결국은 뭐 3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설마 3단계까지 가겠느냐, 1000명까지 넘어가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죠. 거의 1000명이 계속적으로 넘어갔었으니까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이제 발표된 거 부분 자체가 장 끝나고 발표가 좀 됐거든요. 맞아요. 좀 발표가 좀 됐고 현재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영국 같은 경우 변종 바이러스 건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럽 시장 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국내 시장도 저도 막상은 발표가 좀 되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1000명이 넘어가면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쪽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약간의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다. 큰 충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약간은 지금 현실화된 게 나올까요?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발표가 좀 되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시간에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네네. 그래서 그 영향 부분 자체가 내일 국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내일 좀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일단은 상당히 내용을 보면은 좀 심하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면요. 그래서 실내외를 막느라고 일단은 4인 이하가 모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4명 이상 모여서 운동도 안 되는 거고. 네, 아무것도 못하는 예, 거죠, 사실. 그렇죠. 그다음 모일 수 있는 자체는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는 쪽인데 거의 사적 모임 자체가
안 되는 쪽에 특히 네네. 연말이다 보니까 뭐 야유회라든가 송년회라든가 그렇죠. 또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좀 안 될 거고 아마 이걸 겨냥을 해서 했겠죠. 친구들 못 만나요. 예, 그렇죠. 연말인데. 1월 3일까지니까 네. 이제 이걸 이제 연말에 이런 뭐 이미 활성화 좀 되면서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또 그렇죠. 정부 차원의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좀 더 강하게 예,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저도 심각한 것 자체가 가족들 간의 모임 자체도 5인 이상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이 예, 살지 않고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따로 저기 좀 안산 쪽에 계시는데 우리 애들과 걱정이네요. 어머님 만나러 가서 같이 밥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5명이 4인이 넘으니까. 그래,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웃어도 되는 예, 얘기. 그런 얘기를 그것까지 생각을 연말인데. 하니까 네. 야, 좀 상당히 강화된 조치구나. 그걸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음. 다른 사적인 모임이 안 돼도 되겠지만 가족들 간에 가족들도. 부모님 찾아가서 애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심각한 조치라는 것을 저도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답답한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님은 이번 조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그 회원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지수가 오를 국면이 아닌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아직 3단계가 아니지만 주말 동안에 이제 5거래일 연속 확진자 1,000명대가 네네. 나왔고 증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발표하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 주식 시장에 좋은 건강한 조정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막판까지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의 지수를 견인차 역할을 하더라고요. 수상하다 했는데 오늘 시간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좀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장중에 이게 발표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으면 내일 상대적으로 나왔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도 약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지금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또 오늘 다루겠지만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부침을 좀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결국은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운영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마디로 모이지 마라. 네, 경조사는 가고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 뭐 사회적 그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GDP가 거의 0.01%씩 하루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조치사항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대신 좀 모이지 말아라.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시장이 좀 나오고 나서 확진자가 줄어들면 주식 시장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네. 연말 장세는 올해는 이제 마무리거든요. 이제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방송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좀 합심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거나 백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을 조금 견뎌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식이 사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하지만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초반에 하락하는 게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시간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좀 많이 떨어질까요? 파동력이 클까요? 네, 저는 뭐 큰 조정은 없다고 보고 있는 크지는 쪽입니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백신 접종도 각국이 이제 활발하게 접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네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지만은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향후에 백신 접종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고 또 네. 이미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지난 8월 21일 정도 되겠죠. 그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좀 하면서 그때 이제 광복절 전후에 맞아요. 이제 그때 우리 시장이 한번 충격을 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 악재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금방 빨리 올라왔거든요. 금방 회복돼요. 금방 맞아요. 회복했기 때문에 네. 또 해외 시장도 최근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강한 흐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최근에 지수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정가 했다시피 오늘 좀 더 조정이 나왔다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종가까지 좀 지수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에 이게 하나의 3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니까 가격 조정에 저는 약간의 올해 시장 자체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넘어갈 것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일수가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차례 약간의 어떤 가격 흔들림은 조정은 있을 나올 수 것 같은데 그 조정폭은 하루 이틀 정도 기간로 따져도 뭐 올해 연말상까지 가지 않습니다. 배당가 이전에는 버틸 수 많이 있을 만한 정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조정을 좀 약간 조금 받고 가야지 1월 달에 부담 없이 가는 거지 이 정도 가는 것 자체는 또 지수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빌미가 좀 돼가지고 네. 내일 뭐 주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매도에 동참한다든가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매수 기회로 좀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 정도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죠. 뭐 이제 박준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코스피 피로감이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름 정도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규모를 보게 되면 6조 원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이제 거의 1조 원대 네. 그 모습대마다 지난주 월요일도 말씀드려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매매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식은 보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늘 소수 시장이 승리하는 주식 시장입니다. 다수가 돈을 다 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코스피 피로도적인 차원 때문에 코스닥의 수급 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정일 뿐이고 저는 뭐 이 코로나 뭐 영향력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저도 미미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증시에 이제 가벼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가보게 되면 괌, 하와이, 뉴욕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소비가 엄청나게 진작이 되거든요. 일을 시키려면 거의 하루 일당에 6배, 7배를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더 우리나라보다 세죠. 노동의 강도 추이가.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소비 진작 시즌이 이제 거기도 사회적 고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미국 시장도 상당히 지금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주가는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지금 거의 연동성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출렁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빠져봤자 길어봤자 2주라는 것이죠. 결국은 조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확답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딱 취임하면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사인하겠다. 네. 이런 게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요? 이제 세부적인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기다리는 수순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백신 쪽으로 보게 되면 정세균 총리가 주말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1월, 2월에 모더나나 화이자 쪽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얀센이라든지 SK 뭐 케미카, 아스트라제네카 쪽이다. 이 부분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중소형 중심의 시장에. 근데 지금은 뭐 증시의 가벼운 조정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오히려 주가가 눌린다면 연말에 네. 대거 기회가 온 것이죠. 어, 왜 길어봤자 조 바이든 1월 20일 날 바이든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거든요. 그러면 이대주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를 담아야죠.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운영장님이 말씀하셨죠 예전에 코로나에 모든 이슈가 묻힌다 이랬는데 네, 지금은 맞아요. 코로나 백신의 이슈가 다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과 경기 부양책을 우위를 두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호재가 조금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또 아무래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 못할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는 같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련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어서 같이 좀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볼까요? 예, 계속 뭐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계속 상승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이 또 네. 치료제 관련된 장비 때문에 급등을 했고 오늘 뭐 셀트리온 주가는 뭐 다른 임상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 올랐지만은 최근에 뭐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쪽인데 오늘 그 12월 달 수출 동향이 발표가 좀 됐거든요. 수출 동향 잠정적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은 올간 단위 올 초에 이제 1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다음에 11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올 말에 이제 초에 이제 전달 걸 이제 누계해서 발표하는데 네. 오늘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출 지표 자체가 뭐 작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됐고, 그다음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도 4.5% 정도 증가됐고, 다만 수출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그 26.9% 증가에 비하면 증가폭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약간 이제 증가는 됐지만은 약간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부진했다는 것 자체도 약간의 어떤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코로나 확산된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동차, 승용차 수출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네. 반도체는 많이 증가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앵커님 물어봤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봐야 될 건 자체는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이 관련된 기술 수출이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아니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 10조 원이 넘어섰다. 작년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됐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 뻔하겠죠. 아마 제약 바이오니까 진단 키트가 많이 진단키트. 나갔던 부분이 가장 영향이 컸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로 인한 부분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주가도 올라왔지만은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술 로열티를 받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뭐 이제 긍정적으로 뭐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게-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게 코로나19 말고는 없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말고 주식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약 개발 제로 자체를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만 네.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멘텀 장세니까 당장 이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리거든요. 네. 요즘 보면 12월 달에 움직이는 주식들,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은 내년도 1월 달에 1월 효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움직여요.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인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JP 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참가 기업들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셀티론하고 그다음에 LG약도 참여하지만은 그다음에 네. 뭐 ABL 바이오, SCM 생명과학, 그다음에 오스코텍, 크리스탈 지노믹스, 셀러리버 이들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들 종목들이 다 강세입니다.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든가 종목들이 다 강세예요. 이게 12월 달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이것은 결국 1월 달 효과에 선제적으로 1월 효과에 제로 노출된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는데 네네. 이들 종목 중에서도 이제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스코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무늬만 신약 개발 아니라 이미 신약 개발의 임상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전임상이라든가 임상 1단계 기술 수출을 받고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도 모멘텀 볼 때는 이런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다가 기술 수출 과거에 한 능력이라든 개발이 있는가.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탄탄하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 뚜렷하게 올라간 주식이 아까 얘기했던 오스코텍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기술 수출해가지고 유한양행한테 레이저 팀이라는 것을 팔았고 유한양행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얀센한테 넘겼거든요. 뭐 그런 어떤 절차.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네. 뭐 요즘 같은 장세에서도 오늘 같은 장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참고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모멘텀에 되게 급등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크기는 한데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는 사실 저 같은 주린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같은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급등세, 모멘텀 장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이제 바이오가 좋았고 앞으로도 바이오는 좋을 겁니다. 좋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모멘텀 돼서 인간 뭐 생명 연장의 꿈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군이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퍼져져 있는 어떤 형태가 좀 비이성적이죠. 안 하자니 좀 소외받는 것 같고 하자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터리. 그래서 맞아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안 하시는 전문가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걸 빼고는 안 하시는 전문가님도 맞아요. 많아요. 네. 채팅창에서도 가끔 바이오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야, 갈 때 뭐 40% 50% 그냥 후딱 가더라. 재료만 붙으면.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올해 제약바이오는 뭐 K 진단 키트죠. 네,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히트 네. 쳤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주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치료주의 관련주들도 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박세일바이오라든지 뭐 대웅제약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기업이 지금 결국은 그걸로 지금까지 했던 업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녹십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고
백신 관련주는 우리 국내 기업 중 제렉신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하락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그때도 말씀드려요. 대박 기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결국 지금으로 보면 녹십자랑 치료제책은 셀트리온이 됐고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안한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이거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제넥신 백신을 맞겠느냐, 화이자, 모더나를 맞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결국은 해당 기업의 본래적 내재적 가치와 선별화가 필요하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의 주가가 못 갔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미 어려워요. 다 갔어요. 다 그래서 어려워 갔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인 것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또 갈 것이다, 또 갈 것이다. 네. 이러한 이제 매매 방식이나 투자 방식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기업이나 해당의 뭐 모멘텀을 전혀 저는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주가가 다 뛰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보게 되면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나 이제 밸류, 파이프라인, 모멘텀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곽광을 받았던 게 역시나 이제 JP 컨퍼런스는 올해도 그랬고 2월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중항체, RNA 부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중항체 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JP 컨퍼런스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오. 여기 이제 회사를 보시게 되면 아이발타 노스티라는 췌장암 적응증을 최근에 개선 효과에서 안정성 입증을 했어요. 이제 이 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여줄 것 같거든요. 신약에 관해서. 근데 주가가 지금 이미 조금 올랐죠. 오늘 이제 18,400원의 종가인데 운영령님도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운영령님은 제가 봤을 역시 두 때는 분이 이 종목이 3분기 때 당기순이익이 맞아요. 흑자를 전환했거든요. 제가 이제 운영령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의 주가가 좀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실적 밸류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좀 붙으면 더 기대의 언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도 국내인데요.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영국은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채팅창에서도 유럽장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약간 위기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영향, 우리 대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물론은 저도 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영국이 지금 완전 지금 봉쇄 조치 4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항공 자체를 유럽에서 이제 유럽 노선 가는 것 자체를 차단할 정도라고 네.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변종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현재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가 더 세다고 그러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거. 숨만 쉬어도 그런 거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래서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네. 따라 가지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 항공 노선 자체가 유럽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폐쇄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유럽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좀 봐야 되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생활 영역권이기 때문에 물론 EU 같은 게 뭐 영국 같은 게 뭐 탈퇴하는 쪽이지만 영향권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그 변종 바이러스 자체도 현재로 봐서는 백신으로 커버가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도 효과가 있다는 쪽인 것 같고 네. 만약에 변종 바이러스 자체가 이번 백신과 백신으로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이 클 수가 사실 있겠죠. 그건 전 세계적인 공포예요. 예, 그렇죠. 영향이 네.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백신 효과가 있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다만 영국이 그런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떨어지고 네, 있는 쪽인데 3% 넘게 빠지고 있어서. 그 영향 자체가 좀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국내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함께 내일 약간의 일정 수준의 조정을 좀 피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백신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관련 쪽에 여전히 이제 피해 주식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저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거들떠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굳이 왜 사느냐, 호텔 신라 같은 거 왜 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카지노 파라다이스라든가 GK라든가 하나투어라든가 최근에 항공주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그거 왜 사냐? 또 여러 가지 실적이- 이슈들 나오면 또 약간 들썩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들 종목들은 지금 내년도까지 적자인데 지금 그래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는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못 가는데 왜 그걸 사냐 이거죠, 저기서요. 네. 당연히 지금 사지 말아야죠. 더 확산되고 있는 쪽이니까. 예, 예.
피해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이쪽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영국 어떡할까요? 유럽 증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걱정해야 될까요? 네, 이제 영국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프린세스 이제 퀀텀 프린세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루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하고 문화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안전보다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게 있지만 외국인은 마스크를 약간 쓰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자유. 네, 나의 프리덤을 좀 침해하고 그리고 약간 강도, 안 좋은 이미지 부각이 많이 되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마스크를 다르다고. 안 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면 알파, 베타, 감마까지 4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연구 논문을 저도 한 2가지 정도 읽어봤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변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전파력이 70% 강하고 뭐 영국이 4단계 봉쇄 조치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백신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진실이든 아니든 뉴스를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에 대한 뉴스에 대한 선별의 판가름을 별로 부각시키는 거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나왔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 말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팬데믹 상황이 아니고 이거 쇼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럼 단기 조정 국면으로 갔을 때 시장에 학습 효과가 계속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이미 나왔고 뭐 코로나 잠깐 확진자 나왔을 때 주가 좀 떨어지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게 시장에 이미 있다는 거 같고 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악재가 나오면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야, 더 큰 경기 부양책 하지 않겠느냐. 악재가 이렇게 나왔는데 호재 소식이 아니고 야, 더 안 좋다더라. 돈 더 풀어라. 더 뭐 풀겠네. 이런 팽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치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럼 돈 더 풀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효과 플러스 이런 기대감까지 더 가속화되면서 상승비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측면은 뭐 단기 조정 국면으로 좀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국이라든지 다양한 좀 바이오주들까지 해서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자, 우리 증시에도 뭐 산타 랠리는 없을 거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곤 있는데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그래도 잠깐의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치 내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포트는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산타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